4단원 면접 보기입니다. 면접 보기는 면접 절차, 면접 접근법, 면접 실전 순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면접 절차. 오프라인 면접 기준이고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 절차가 보통 1차 면접 조직장, 2차 면접 경영진, 3차 면접 CEO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합격자 발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1차, 2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1차 면접은 보통 한 5대1, 보통 서류가 뭐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5명 정도 필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2차 면접은 이제 경영진 한 2대1 정도, 3차 면접은 이제 1대1 이 정도 경쟁률이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작은 회사는 CEO 면접이 있고 이제 큰 회사는 CEO까지 안 가고 경영진 면접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차 면접에서는 이제 적격 여부 판단 그리고 본선 경쟁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1차 면접에서 조직장이 합격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제 경영진이나 이제 CEO 눈밖에 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필터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1차 면접에서는 보통 이제 팀장, 보안 팀장이죠. 그리고 이제 실장, CISO, 그리고 타 팀의 이제 실장,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좌장은 이제 CISO, 실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자가 이렇게 있겠죠. 면접관의 역할. 보통 이제 팀장이랑 실장은 커뮤니케이션을 수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장이 추천한 사람을 실장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기업에 따라서 이제 팀장이나 실장이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팀장이 이 사람을 쓸 어떻게 하면 리더이기 때문에 팀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 리더는 어떻게 하면 이제 구경꾼 역할이고 그냥 자리를 차지해주면서 이제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입장이죠. 결정은 당연히 좌장인 실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이 서류에서 적임자를 몇 명을 고른다 하더라도 이 면접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 지원자를 압축을 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실장이 결정을 하지만 이제 팀장에게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합의하에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격 필터링, 플랜 B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2명. 물론 이제 이것도 3, 4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장 위에 전무가 있다거나 보통 이제 실장은 사업부장이나 이제 상무 정도 되면 이제 전무는 그 위에 사업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부문장이 될 수도 있고 CEO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직급이죠. 여기서는 이제 팀장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팀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면접관의 구성은 상황별로 다릅니다. 실장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키맨이 이제 팀장이 들어가면 역시 팀장이 안 들어가면 이제 실장이 키맨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을 분위기를 잡는 거죠. 그리고 결정은 이 전무 이분이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좌장인 분, 실장, 전무, 이 좌장이 면접에 질문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있는 팀장이나 여기서는 이제 실장 같은 경우는 좌장의 그 질문이 끝났을 때 그렇게 한두 번 질문을 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3차 면접, CEO 면접까지 간 경우에는 이제 부적격 필터링, 덕담 이렇게 돼 있는데 CEO가 봤을 때 조직의 이제 문화, 조직의 인재상과 배치가 안 된다. 그러면 떨어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랜 B로 이렇게 남겨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2대1이면 한 명이 필터링 됐으면 한 명이 이제 다시 패자부활전을 거쳐서 이제 CEO 면접을 보는 거고요. 키맨이 여기서 이제 실장이지만 뭐 타 리더 여기 CHO도 있긴 하지만 CEO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CHO랑 CEO는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팀장이랑 실장이 결속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선까지 갈 때 이 두 명에 대해서 일단 합격, 불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아요. 여기 플랜 B이기 때문에. 근데 이 5명까지는 서류에서는 바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통보를 하고요. 5명에서 2명이 될 때도 통보를 합니다. 2명에서 1명이 될 때는 이제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어요. 짧게도 할 수 있고, 보통 CEO 면접이 있으면 CEO 면접은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급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팀장한테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면접 방식이 변화가 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기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화상 면접으로 하는 거고요. 요즘에 AI 면접으로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같은 거를 다 번역을 해서 이제 적임자를 판단하는데 이게 또 정확하다는 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AI 면접은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수시 채용이 확산되고 있죠, 뭐 요즘에는. 그래서 너무 저 채용을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직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직이 많은 경우는 항상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플랫폼 산업 인재 채용 증가하고 있고 채용 박람회 확산, 언택트 취업 상담 서비스 확산. 뭐 제가 지금 이거일 수도 있겠네요. 취업 상담 서비스. 그래서 이게 비대면으로 이제 PC 앞에서 채용을 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면접 방식을 비교를 하면 오프라인 면접과 온라인 면접이 있는데 오프라인 면접은 낯선 장소에서 채용을 하는 저 지원 회사로 이제 가겠죠. 온라인 면접은 이제 집이나 편한 장소에서 보는 거고 용모 준비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뭐 구두, 뭐 양복, 뭐 넥타이 뭐 이런 것들 많이 신경을 써야죠. 근데 온라인은 적게 소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체만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소요가 되고요. 면접 준비에서 이제 장소 찾기, 인솔자 찾기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온라인은 이제 네트워크 상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이런 IT 인프라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중요 포인트. 대기 시에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관이어도 한 번씩 힐끗힐끗 뭐 기다리는 거나 이런 걸 좀 보거든요. 이럴 때도 좀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고요. 온라인은 이제 사전 환경 준비 그리고 이런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거나 뭐 카메라가 끊긴다거나 이런 상황을 발생을 안 시키는 게 좋겠죠. 발생하더라도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 보이면 좋고요. 뭐 지각을 하는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정말 안 좋습니다. 전달력이 오프라인에서는 높은 편이므로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 뭐 눈빛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입장하거나 아니면 뭐 퇴장하거나 그런 뭐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라던가 이런 태도가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 온라인은 이제 그 언어적인 표현, 그 텍스트에 기반하기 때문에 말을 더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오프라인은 좀 분위기적인 측면이 강하고 온라인은 분위기보다는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압박감은 당연히 오프라인 면접이 높은 편이겠죠. 이 다양한 면접관들 사이에서 한 명이 들어간 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높은 편이고 온라인 면접은 좀 낮은 편이죠. 이런 특성이 있고요. 면접의 유형입니다. 전통적인 인터뷰 면접에서 요즘에는
이제 역량을 검증하는 수행 면접도 보고 있는데요. 인터뷰는 형태가 질문과 답변 형식이죠. 그리고 수행 면접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능력과 판서 능력,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발표하는가, 이런 역량에 대한 면접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다 인터뷰 면접을 하고요. 이제 AWS나 이제 현대그룹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좀 수행 면접을 확대하고 있고요. 인터뷰 면접은 이제 후보자의 배경, 경력, 업무 태도를 검증하고 수행 면접은 이제 후보자의 이제 프레젠테이션 역량 이런 것들을 심층 검증합니다. 인터뷰 면접도 이제 발표나 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검증하고 수행 면접은 회의 리딩, 문서 작성, 설명하는 능력 이것들을 검증을 합니다. 인터뷰 면접은 좀 인성이나 역량, 처세 이런 걸로 매력 있게 보여야 되고요. 예의나 실력, 센스 이런 것들을 겸비해야죠. 수행 면접은 프레젠테이션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본인의 작성 내용을 이제 빈틈없이 파악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뷰 면접에서는 아이 컨택트, 그 예의 있는 에티켓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수행 면접은 이제 PT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판서 같은 일을 할 때, 판서 같은 작업을 할 때 글씨체 이 부분을 성의 있게 써야 되죠. 날려서 쓴다거나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면접 접근법에서 에티켓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으로는 이제 절대로 지각하지 않도록 미리 도착을 해야 되겠죠. 지각을 하면 거의 떨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경쟁사의 브랜드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의 면접을 볼 때는 이제 LG 브랜드를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뭐 LG 패션의 면접을 볼 때는 이제 삼성 패션의 브랜드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이제 제3의 브랜드를 착용하는 경우는 한 중간 정도. 근데 이제 소속사의 브랜드를 착용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겠죠. 복장은 이제 회사 특성에 맞춰서 착용해야 돼요.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제 구김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새 옷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양복을 착용하고 자유로운 회사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면 좋고요. 자유로운 회사에서도 양복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회사마다 다르고 이제 리더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외모도 이제 단정한 머리 스타일,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요. 이제 화장품 같은 걸 바르고 이제 피부도 좀 트러블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뭐 비비크림 같이 좀 피부를 좀 단정하게 하얗게 보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제 여유 있고 밝은 인상,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감 있고 예의 바른 준비된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할 때도 이제 이렇게 방이 있고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서서 인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앉잖아요. 앉을 때도 이제 좀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앉고, 나갈 때도 여기 서서 한번 인사하고 나가고, 그러면 이제 예의 바른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먹는 게 낫습니다. 뭐 주는 거를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고요. 차분하게 이제 목을 축이거나 아니면 컵이 있으면 따르거나, 그리고 질문할 때 잠깐만 물 한 잔만 마시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 다음에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게 끝날 때 꼭 가지고 나오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센스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먹었던 물은 가지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 주도권을 면접관한테 주고 이제 피드백 위주로 해야 돼요. 이제 주도할 때는 허락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허락을 받는 느낌이면 이제 면접관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면접 방향을 이제 지원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다 생각하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런데 무슨 브랜드가 정말 좋습니다. 많이 입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회사의 플랫폼을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할 거리를 생각해서 칭찬하면 좋고요. 면접관을 존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존경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게 지금 뽑느냐 마느냐 싸움이잖아요. 일단 뽑히고 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처럼 거의 존경하고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임을 각인을 시켜요. 저 마당새처럼 편하게 일 시키면 뭐든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면접 보기. 시간이 뭐 한 30분, 뭐 1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소중히 해야죠. 중언부언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문서답하지 않고 소중하게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이 좋아하는 내용, 관심에 있어서 꽂힌 내용 그런 것들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 좋겠죠. 호기심이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도록 가능하면 질문거리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질문거리를 이 사업 방향 아니면 이제 정보 보호에서 뭐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냥 처우에 대해서 물어본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보호에서 개인정보가 많아서 요즘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간 티가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 떨어지는 법.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공격을 했을 때 막공을 하는 경우 이제 면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원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증하는 것으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면접관의 공격에 이제 공격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공격을 받으면서 세련되게 대응한 모습을 보이고요.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제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뭐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긴 한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면접관이 이런 부분 못하지 않냐?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안 해봤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관심이 있고 유사한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대응을 해야 되죠. 이제 부정적인 사고는 이제 업무 수행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채용 시에 불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문장을 구사해야죠. 그래서 부정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웃으면서 정확한 이유,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래서 부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본인이 녹음을 한 다음에 철저히 필터링을 하는 게 좋겠죠. 뭐뭐는 할 수 없다. 뭐뭐는 아니다. 그것은 뭐 불가능하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안 좋습니다. 수동, 소극적인 모습, 단어, 사고는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업무 분장만을 생각해서 이제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으로 접근한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학습하고 또 안으면서 책임을 지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딩하고 이제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제 소통, 통합, 화합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줘야죠. 흐릿한 눈빛. 눈을 보지 않고 아래를 향하거나 이제 좌우로 눈빛을 흐리는 경우. 눈치 보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흐린 눈빛을 보이고 좌우로 이렇게 눈빛이 흐린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리더를 오히려 저격을 할 수 있고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뒤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정확하게 보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업무를 할 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만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불만을 확산을 하고 조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 어김, 본인의 언행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지 검증하죠. 그래서 입사 전에 어떤 약속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면접관이. 그랬을 때 그 약속을 진지하게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잘 지키죠.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킬 수 있는지 그 눈빛을 확인하는 거죠. 신뢰 불가, 경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검증 시 경력을 기억 못하는 경우, 이거는 요식행위로 경력을 작성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성의도 없게 볼 수 있고 신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우죠. 본인의 역할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 과대 포장할 수 있어요, 경력서에. 그럴 때는 과장이 있는 경우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죠.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히 준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면접 전략, 본인의 스펙이 우세한지, 스펙이 지금 열세인지 이거를 파악해서 전략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세하면은 안정적이고 무난한 전략을 펼쳐야 되고, 열세면은 튀는 역전 전략을 펼쳐야 되죠.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본인이 지금 우세인 사람들은 뭔가 관대하고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금 열세이면은 역전 전략을 펼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세한 사람은 회사 또는 학력 이런 게 우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회사의 체계나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경력 위주로 어필을 하는 거고, 열세인 경우는 본인의 이제 로열티나 책임감, 포텐셜 이런 인성 위주로 어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YB 이럴 때는 이제 에이스다. 대기업에서 체계적인 업무를 했고 이제 폭넓은 사업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돼요. 빈틈없이 개선할 수 있다. 좀 열세인 경우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중소기업에서 지금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작은 배의 선장이 큰 배의 선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배의 선장처럼 다양한 업무를 책임감 있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동기, 전 회사의 조직 구조상 자유도가 낮았다.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효과적인 개선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의 체계적인 방법론을 익히면서 지금 지원하는 회사에 개선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 책임감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전 회사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좋은 회사에서 역량을 더욱 발휘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성,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신규 영역이라도 자료 수집이나 분석이나 개선사항 도출 등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 열세인 경우는 다양한 부분에서 실무를 수행해 봤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영업도 해봤고 관리도 해봤고 실무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파악할 수 있고 책임감 있게 대응이 가능하다. 장점은 이제 대기업의 조직 구조, 학습 활동, 레슨드 런드 이런 활동을 꾸준히 수행했고 이제 보고서 작성 능력, 발표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할 수 있겠고요. 스펙이 열세인 경우는 이제 가족 같은 조직에서의 친화력을 발휘를 했고 이제 미션을 반드시 완료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책임감이 있다.
조직을 위한 아주 강력한 로열티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업무 성과 어필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해야죠. 문제 해결 능력이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열세인 경우는 이제 업무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일하게 업무를 해봤습니다. 이 성과로 인해서 조직에 큰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열세인 때는 이렇게 좀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점, 다양한 문제를 이제 맞닥뜨릴 기회가 지금 제약이 있었는데 이직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열세일 경우는 큰 프로젝트의 업무 기회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이직을 통해서 큰 꿈을 가지고 지금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동기를 좀 기회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를 뭐 IPO를 하기 때문에 뭐 주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좀 기회 컨설팅이면은 지금 이제 갑으로 갔을 때 이제 오너십 항상 하는 거죠. 갑이었을 때 이제 컨설팅으로 갔을 때는 다양한 업무 기회 뭐 그런 거 규모가 좀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갔을 때는 더 큰 규모에서의 오는 그런 또 업무 기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직급이 좀 낮은 곳에서 이제 리더로 갔을 때도 당연히 이제 뭐 리딩 능력이나 오너십이나 관리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면 되고요. 크게 답이 없는 거라서 자신감 있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면접의 키포인트를 볼게요. 자기소개. 한 30초에서 1분 이내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키포인트, 이제 본인은 전문가이다. 전문가라고 좀 낯뜨겁지만 본인이 규정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뭐 배우러 온 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경력 사원이다 보면 본인은 전문가다. 어떤 부분에 전문가다. 두세 가지 이유를 듣고 이제 경력이나 성과 위주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조직을 개선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자기소개가 길면 안 돼요. 좀 외운 것 같으면 안 돼요. 외운 것 같이 안 하려면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자기가 말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냥 뭐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입니다. 두 번째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키워드만 가지고 말을 지어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고 진지해야 돼요. 직접 말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죠. 앵무새 질문을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뭐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이 지금 제가 써본 보안 시스템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이제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정제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좀 시간을 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두 번 써먹으면 되는데 매사에 그렇게 하면 좀 진부해 보이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앵무새 이걸 꼭 하시고요. 갈래치기 이것도 꼭 두세 번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세 가지 측면 연역식으로 관점을 이야기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력 관리, 두 번째는 비용 관리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관점을 나누고 이제 논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하는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갈래 쳤으면 나눴으면 설명은 어느 정도 지어내는 거예요. 그 앞에 한 문장이 키워드가 중요한 거지 뒤에 내용은 크게 또 중요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하나의 질문은 한 30초 이내로 답변을 하는 게 좋아요. 갈래를 한 3갈래를 쳤는데 한 5분 정도 답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면접관이 됐고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이렇게 답변을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답변은 이제 30초에서 1분 정도로 좀 줄여서 하는 게 좋고요. 부연 설명. 이것도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부연 설명
기회를 허락받고 이야기하기. 그래서 면접관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득점을 따는 거죠. 어필할 포인트가 아니면 좀 지루해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연 설명을 하면 또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정말 재밌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그 회사에 나 누구 아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인연 같은 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그쪽에 또 파고들다 보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 써먹으면 또 자연스럽게 면접이 진행될 것 같고요. 이제 피드백. 면접관에게 동의,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의 말에 항상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이 조금 낯들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면접관을 존경하고 이제 신봉하는 신호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동조하는 경우엔 그 이유를 대요. 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아,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관은 모든 정권을 지닌 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면접을 합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처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면접관을 신처럼 생각해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야지, 뭐 인상을 쓴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채용에 차라리 지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인문학, 기술보다는 철학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아요. 왜냐? 이제 리더잖아요. 면접관은. 리더는 기술보다는 좀 인문학 관점으로 업무를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인문학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리더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컴퓨터랑 일을 하는 사람보다 사람이랑 일하는 사람 좋아해요. 정보보호라는 게 원래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랑 전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기술력이 낮아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서 좀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기.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방법은 잘못됐다.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아, 내가 지금 바보냐? 이렇게 이제 느낌 드는 거죠. 아유,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우리가 하는 체계에 대해서 부정을 하네. 그러면은 이제 또 안 좋은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잘 우리 안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 체계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 잘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된 부분, 안 된 부분을 좀 분석을 하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면접관을 가르치는 태도는 절대로 금물이고요. 이제 사실관계나 이제 디테일이 없는 경우도 이제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는 자세. 당신은 리더지만 전문성이 없다. 나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이제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 면접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